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저학 조울입니다. 쌤저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100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이 나를 살리고 변이 나를 죽인다. 2편으로 왜 암은 늘어날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대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사가 오만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천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20세기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21세기의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암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편 대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을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지금 2편으로 다루고 있는 왜 암은 늘어날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 1편 대사 과정에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 그 자체는 영양소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 영양소는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한 우리 몸의 절차가 필요했었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가 필요했었고, 그걸 소화 흡수를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유산균, 효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했다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 몸 체내에 이제 영양소가 흡수됐을 시에 간에서 우리 몸 전부 다가 필요한 성분으로 만드는 화학 공장이 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간에서는 우리 몸이 전부로 필요한 3,000여 종의 원료를 만들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산물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담즙산 또 빌루빈이라는 또 소화 효소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이제 혈액 내에 간에 의해서 영양소를 싣게 되고, 그래서 심장으로 보내니까 심장 입장에서 이거 우리 세포가 필요한 것은 산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시 심장에서 폐로 보내서 산소를 실어 가지고 다시 우리 심장에 오게 되고, 그 심장에서는 이젠 영양소, 적혈구, 산소도 다 풍부하게 됐으니까 이걸 필요한 조직이 어디죠? 세포죠.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 세포에다가 쫙 보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혈액 내에서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다 받았어. 그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조직에 의해서 우리 몸은 발열체 역할 36.5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36.5도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공장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부산물도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죠.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뭐 활성산소가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 거고, 오늘 또 왜 암이 늘어날까에 대한 것을 좀 활성산소에 대한 것이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혈액은 그렇거든요. 즉 변형된 적혈구가 변했다는 거죠. 이제 필요한 걸 이제 뺏겼습니까? 그리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신장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신장은 우리 혈액의 95%를 매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체내의 one circulation, 대사 과정의 한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신장에서 정화된 것이 간으로 왔다가 똑같은 식으로 심장, 폐, 심장, 다시 이제 세포로 가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인체의 대사인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사장애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사장애를 내 몸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장애하고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사장애하고, 또 하나 우리 머리, 정신적인 거하고의 어떤 세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질병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 내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죠.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노화, 질병, 결국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활성산소가 우리의 대사장애에 일으키는 가장 큰 주축이 되려구나. 그러면 또 이제 외부적인 거, 먹거리. 우리가 뭐 육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뭐 인스턴트, 뭐 여러 가지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뭐 환경도 들 수 있겠죠. 뭐 이런 것, 외부적으로 그런 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으면은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없으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0억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포화 지방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포화 지방은 우리 인류가 분해하는 효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80억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지방 분해의 효소, 포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트랜스 지방은 아직까지 인류가 분해하는 효소를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몸이 분해하지 못한다는 것 같으면은 체내에서는 독소가 되겠죠. 체내 독소가 아니라 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재밌어지죠? 축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트랜스 지방을 포커싱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체내에서는 독소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은 그 독소를 처리하는 기간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대변, 소변, 호흡, 피부, 이 4기관이 우리의 어떤 독소 배출을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관에 의해서 우리의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대변 먹거리에 대한 배출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다음 소변은 물에 대한 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호흡과 그리고 피부 호흡, 이제 그 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연해가지고, 즉 운동이라는 것은 2가지 효과를 주죠. 호흡과 우리 피부의 어떤 독소 배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21세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21세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 쪽이거든요. 여기서 잠은 잘 주무세요 라는 것은 불면증에 대한 것이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장의 독소가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학공장이라고 얘기했죠. 화학공장은 즉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부산물이라는 것, 또 노폐물이라는 것이 축적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원만하게 잘 배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화학공장은 분명한 대가를 갖다가 좋은 대가도 있고 나쁜 대가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쁜 것은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우리 세포 내에 있던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우리 체온 36.5도를 올려주는 가장 큰 공신이야. 그런데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노폐물이 발생하고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시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신장.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모든 활동의 잔여물이 신장에서 필터링 되거든요. 그러면 신장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젠 21세기 왜 암은 늘어날까에 대한 가장 핵심은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크게 3가지 정도의 독소 배출의 관점에서 이해를 시킨다면은 장내 독소 배출, 장 디톡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혈액 내 디톡스, 그리고 간 내 디톡스. 그러니까 장, 신장, 간
디톡스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바로 정화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20세기는 10명 중 1명이 암이었거든요. 지금은 2명 중 1명이 암인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의료도 발달했는데 왜 암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든 대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거든요, 나. 내가 어떤 대사상의가 있느냐 없느냐,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죠?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은 나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디톡스 시대라고 저는 힘줘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디톡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몸이 평가를 해주거든요. 자, 오늘은 통합화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100세의 3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이 나를 살리고 변이 나를 죽인다. 그 중에서도 2편으로서 왜 암은 늘어날까? 그러면 늘어나는 암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또 여러분의 삶에 건강 100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보다 맛깔스러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